일을 시작하기 전 꼭 봐야 할 명언 10가지. 첫 번째, 자신이 지닌 마음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닌 식견에 따라 사물을 보는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자신이 경험하고 배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상황을 이해하고 헤쳐나가는 행동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이 가진 도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냐에 따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판단력에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도량이 좁은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적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유 있는 지혜가 판단력의 차이를 만들고 세상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입은 적을 만들고 귀는 동료를 만든다.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오늘날을 부모의 능력을 다투는 시대라고 원망하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고대로부터 부모의 지위가 자식의 지위로 넘어가는 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벽을 넘는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작은 바늘 구멍 같아 보여도 이를 넘어설 기회들이 늘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출신 배경을 가진 유비가 삼분천하할 수 있었던 것은 권세 높은 집 자녀나 돈 많은 집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은 모으고 빌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지와 명성은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유형 자산을 잘 운용하고 뛰어난 사람은 무형 자산을 잘 운용합니다. 유비는 줄곧 명예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도 무형 자산을 잘 유지하면서 자신을 향상시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하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 설득하기보다는 상대의 상황과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품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대하였고 쫓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도 그를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들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믿어주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미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과 기분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기분대로 쉽게 일을 결정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기분이 좋다고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을 벌이거나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마구 써대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기분에 따라 한 일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일에 대한 책임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행동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냉정한 시각과 철저한 계획하에 일을 처리해도 난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기분에 따라 실행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루하루가 지나면 그 두려움의 수치는 낮아지게 되고 아무리 화가 나도 하루가 지나면 누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기분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항상 후회하게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약간의 빈자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가 모든 감정과 기분에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빈자리가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노력하여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과 기분에 의해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복과 재앙은 모두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맞이하는 온갖 재앙과 복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부귀와 명예를 가진 자라도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달려가면 항상 뜨겁게 불타올라 식을 줄 모르게 됩니다.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돈이라는 사람에게 성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묻자 그는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욕심이 없다는 말이 무소유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남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나누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을 잘하여 들어오는 것과 잘 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이 들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화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함께 일한 동료들의 공을 잊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복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분수에 맞지 않는 복과 까닭없는 이익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갑자기 이득이 생기고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과분한 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처음에는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활에 적응하다 보면 어느새 겸손했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나는 원래 이러한 대우를 받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던 사람이라고 여기며 오만해집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옷일지라도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스스로 벗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분수와 맞지 않는 지위와 명예는 곧 부족한 능력의 실체를 비추고 드러나 자신이 누리던 것들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생긴 이득이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보다 넘치는 복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냉철한 시각과 멀리까지 바라보는 안목을 지니고 있어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른 판단력으로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만의 생각을 내세우고 총명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번 배운 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확신이 되면 자신의 생각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게 되는 마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법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섣불리 마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강단 있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웃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한 분야에 있어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들어주고 수용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총명에 대한 과신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해가 됩니다. 자신이 이 분야에 있어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들어주고 수용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교학상장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학식이 부족하고 덜 배운 사람일지라도 나의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내가 배울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생겨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목표를 결국은 이루고 성공하는 지름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7번째, 선행을 쌓고 은혜를 베풀어야 그 은덕이 나의 자손에게 돌아간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조상을 기리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는 곧 내가 선행을 쌓고 은혜를 베풀어야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덕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를 계획하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쫒아 일의 결과가 타인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계획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선행을 쌓으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단순히 행운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에 건강한 사회가 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고, 이것들은 결국 내가 하는 일에 진심이 담겨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인복과 물질의 복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8번째, 형체와 기질로 판단하지 말고 천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이란 꾀꼬리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즐거워하지만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며, 꽃을 보면 가꾸고 싶어 하면서도 풀을 보면 뽑으려고 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예쁘고 잘생긴 것에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겨진 첫인상을 따라 일을 풀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의 속내까지 전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만 예쁜 포장 속에 숨겨진 독약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체를 둘러싼 껍데기가 아닌 본체 속의 천성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9번째, 전부를 취하려면 전부를 잃는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영리한 돼지 게임이라 불리는 고전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큰 돼지와 작은 돼지 2마리가 있는데 둘 다 영리했습니다. 이 돼지우리는 설계가 조금 독특하여 밖에서 배를 누르면 우리 안에 자동으로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작은 돼지는 배가 고팠습니다. 큰 돼지가 자고 있기에 밖으로 나가 먹이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 돼지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혼자 먹이를 다 먹어 치운 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돼지는 더는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배가 고픈 큰 돼지는 작은 돼지가 잠이 든 것을 보고는 문을 나가 배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돼지가 즉각 문을 잠그고 마음껏 먹은 다음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돼지는 위가 작아 먹이의 상당 부분을 남겼습니다. 큰 돼지는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음번에는 배를 누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돼지 모두 배가 고팠지만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돼지는 눈을 부릅뜨고 다음 날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더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먼저 배를 누르러 나갔을까요? 바로 큰 돼지였습니다. 큰 돼지는 식욕이 좋아 먹고 싶은 것이 많고 배도 더 고팠으며 설령 배를 눌러 작은 돼지가 먼저 먹는다고 해도 그가 남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배를 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것처럼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현상은 우리 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욕심이 강하고 욕구가 큰 사람이라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은 대부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것은 책임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무시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공을 가지고 싶어 하면 결국에는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품어야 비로소 전부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잘못된 상황임을 알게 된다면 대담하게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나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음을 상대방이 지적하였습니다. 나의 논리적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토론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고 반박을 위한 반박만을 거듭하다 끝이 납니다. 이처럼 잘못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수비라고 말합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인 줄 아는 자도 알면서 행하는 자도 나 자신이니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우선 회피부터 합니다. 머리로는 이미 잘못된 결과가 나왔음을 아는데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후엔 잘못인 걸 인지했을 때 멈췄다면 어땠을까 잠시 후회도 해봅니다. 하지만 곧 아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니 삶에 아무런 발전이 없고 같은 잘못을 또다시 저지릅니다. 이를 계획하면서 이런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화살에 맞은 후에 회복하는 것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큰 도움이라 생각하고 수정할 줄 알고 수정하여 더 단단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 새로운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더 큰 대의를 위해 잠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결단을 내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